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정말 힘들었던 한 주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금요일 오늘 시장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등의 여력을 잘 보여주면서 마감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오늘장 윤재 초이스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봤는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한번 부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K-이니셔티브의 비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웹툰과 드라마, 게임, 영화까지 오늘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이 됐습니다. K-컨텐츠의 위력을 보여줬던 하루였는데 제목부터 만나보시죠.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K-이니셔티브로 대선 출사표,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급등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재명 관련된 종목으로 K-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받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대선 레이스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정책 관련된 종목들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단독 기사로 먼저 한번 보도가 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K컬처를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서 세제 지원을 빵빵하게 하겠다라고 공약을 제시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내용들을 살펴보신다면 K-이니셔티브, 소프트 파워를 강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컨텐츠 관련된 분야에 세액 공제를 하고 전략적으로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5가지 내용이 좀 담겨 있는데 우선 정책 비전의 명칭과 의미 같은 경우에는 K-이니셔티브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통한 통합 전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화 강국의 실현과 경제적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추진 주체, 지금 더불어민주당 게임산업특별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이재명 전 대표 중심의 대선 공약으로 좀 집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발표 배경에는 대선 출마 선언 영상에서 K-이니셔티브를 언급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시죠. 네, 결국에 그 핵심은 무엇인가 살펴보신다면 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했고요. 세제 지원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쪽에 정책적인 지원 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캘리포니아 사례를 참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넷플릭스의 사례도 많이 참조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5번이 좀 잘못 나와 있는데요.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 공약, 질병 코드를 저지하겠다. 그동안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e스포츠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e스포츠의 선수의 육성과 함께 진흥원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시죠. 그런데 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그 외에도 추가적인 이슈가 더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워낙 테마주 성격의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의 영향 그리고 중국의 한한령 일정 모멘텀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전반 자체도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OTT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선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IP 다각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간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 오늘 어떤 시세를 보여줬는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6가지 종목이 오늘 관련된 종목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Y랩과 키다리 스튜디오, 미스터블루,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웹툰 관련된 종목이고요. 스튜디오 미르, M83 같은 경우에는 영상 콘텐츠, 링크드 같은 경우에는 게임 그리고 AI 쪽으로 묶이고요. 4x4 뉴,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영화 관련된 종목으로 꼽힌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트레이딩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을 뿐.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가 참 힘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정말 너무 힘들게 흘러갔어요. 오른 날도 그 다음날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생겼고 떨어진 날은 2배로 아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은 사뭇 엇갈린 채 마감을 보여주게 됐는데 상한가 종목은 속주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이 한 차례 이제 급락하고 나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보여줬다가 재차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이 좀 좋아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은 사실 지금 증시를 크게 무너뜨렸던 요인 중에 하나가 관세 충격이었는데 관세로 인해서 사실 90일 유예해줬다라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해결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불경기 모멘텀이 계속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심각해지고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경기 부양책이 아직 나오고 있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트럼프 쪽에서도 정부 차원의 에너지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이거 이상의 뭔가가 또 더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 측면에 이제 그 부양책들이 나와줘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가 나와줘야 되는데 금리 인하가 아직까지 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조만간에는 금리 인하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오늘 이제 그 발표됐던 미국 CPI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물가 수준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만한 부분이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유가가 이제 급락을 한번 해버렸어요. 시장 무너지면서. 유가가 이런 정도로 급락을 해버리게 되면 사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물가가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관세도 90일을 유예했고 이러면 3달이란 말이에요. 그럼 3달 동안 이제 관세가 유예된 동안 당장 이제 시장의 관세로 인한 물가 충격이 강력하게 들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지금 얘기가 나온 거는 이 유가가 급락했다라는 거. 그럼 관세에 관련된 혹시나 뭐 물가가 오를지 말지 여부는 조금 더 뒤로 가봐야 알겠는데 당장의 유가 급락으로 인한 그 물가 상승률 하락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드러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 4월 달에 발표되는 CPI 이미 발표가 됐고요. 뭐 PC나 PPI나 이런 거 이제 발표되게 되면 다 다운되는 수치로 보여질 거예요. 근데 과연 다음 달에는 어떨까요? 이건 3월 달 자료를 기준으로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된 건데 이번에 4월 달에 말 그대로 유가가 급락을 했단 말이죠. 5월 달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들은 더 떨어져 있을 겁니다. 또 거기서 유가 만약에 더 떨어지면 6월 달은 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물가가 이제 당분간 안정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더 이상 물가 핑계를 대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관세 충격에 대한 우려도 이야기는 하겠지만 사실 지금 당장 현재 보여지는 수치들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사실 거기에서 불경기가 심각해진다라고 했을 때 포커스가 서서히 이제 아마 불경기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물가라는 포커스에서 이제 불경기로 포커스가 옮겨가게 됐을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빨라집니다. 근데 이제 곧 그렇게 이제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물론 오늘 밤에 이제 그 PPI 발표되는 걸 또 봐야 되겠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낮고, 전반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셨을 때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좀 빨라질 수는 있겠는데, 아직 실제로 인하된 건 아니고, 연준이 그렇다고 해서 인하할 것이다라는 뭐 뉘앙스를 흘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 괜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안심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아직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도 이제 시장의 불안감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뭐 급락한다 이런 게 있지만 제일 이제 마지막 급락이 나오는 단계가 언제냐면 불경기가 너무 심각해서 큰일 났다. 그래서 금리를 빠르게 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립니다. 그럼 이제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릴 때 도대체 얼마나 안 좋길래 이래라고 하면서 시장에 완전 겁에 질리면서 완전 패닉장으로 접어들게 돼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초입에 시장이 사실상 가장 안 좋고 거의 막바지라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아직은 그 정도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시장은 크게 무너졌지만 불경기가 너무 심각해서 금리를 내린다. 이 단계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금리 안 내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면 그때부터 시장은 급등이 나올 건데 그 인하를 막 시작하는 매우 빠르게 금리를 내린다라고 이제 결정했던 그 불경기 때문에 큰일 나가지고 금리 빨리 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빨리 내리는 그 초입이 한 번 또 시장이 크게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물론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경향성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했을 때는 지금 현금은 여전히 준비하시되 다만 투자는 계속 이어서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항상 시장이 무너졌을 때는요, 시장이 무너진 건 그렇게 큰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한 10년에 한 번, 뭐 5년에 한 번, 더러는 뭐 2, 3년에 한 번씩 사이클을 타면서 증시는 원래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고, 긴 시간에 한 번은 정말 큰 낙폭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하락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건 하락해다 반등할 때 내 주식이 못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때 부동산의 격언이 있는데 이건 주식시장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의 갈아타기 전략을 취할 때 상승장에선 갈아타기를 못한다. 하락장에 갈아타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 집값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이거를 손해보고 팔아가지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떨어지고 손해보고 있으니까 이걸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거 쉽지가 않은데 이럴 때 오히려 용기 내서 좋은 주식으로 갈아타야지 반등할 때 내 주식 못 올라가고 있으면 그게 더 큰일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종목 교체는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좋은 주식이나 섹터로서 먼저 그리고 강력하게 신고가를 써줄 수 있을 만한 업종과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 그 김에 이제 현금도 확보하신다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경기 상황에 대해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을 때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사이클에 상승으로 조금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 그 부분을 점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 초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웹툰이라던가 영상, 영화, 게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6가지 종목이나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 종목으로 마감이 됐고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K 콘텐츠 위력을 좀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게 되면서 대선 정책으로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테마성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관련된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데 지속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종목들을 이제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들이 과연 진짜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좀 어려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종목들이 별로 그다지 좋지 않은 종목들, 굳이 이제 테마로만 움직이고 딱히 두각을 드러낼 만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정책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모든 종목이 좋은 건 아니니까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도 굳이 정책발 수혜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추후에 랠리가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면 한한령 해제 수혜로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종목들로 보게 되면 굳이 정책 관련된 테마가 끝나더라도 한한령 이슈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보다는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컨텐츠들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 삼지엔터 같은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또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정말 뭐 유명한 대작들 드라마를 제작한 컨텐츠를 제작한 이제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삼지엔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기업 자체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물론 다른 기업들도 좋은 기업이 많고 다들 저마다의 강점이 있겠지만
글쎄요, 이제 테마가 없으면은 제대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얼마나 될까? 저는 심지어 상한가 간 종목들 중에서도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책발 수혜를 받으면서 테마가 형성되면서 급등을 랠리를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조심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 길게 보시기보다는 테마성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짧은 트레이딩이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을 더블로 가져가는 종목들이라면 그 종목만큼은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은데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 삼재엔터 짚어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만큼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대표님의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대표님이 들고 오신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이 전혀 다른 섹터를 우선은 들고 오셨어요. 한 가지 종목은 한국전력이고요. 다른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인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빠질 때 오히려 좀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하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약할 때도 여기서는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맛봤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두 종목 다 좋은 종목 들고 오셨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장 초이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초이스는 이제 역시 조선이 네. 최근에 이제 또 터줏대감 역할을 해주면서 잘 버티고 또 먼저 시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초이스는 이제 HD 현대중공업 조선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요새 꽤 됐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한국전력 하면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도 많기도 하고 내 손주 그 이상까지 물려들 정도로 참 주가가 안 움직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오히려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한국전력은 지금 뭐 역사적인 저점 구간까지 떨어져 그쵸. 있는 상황이고요. 역사적인 저점 구간까지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이익 적자가 정말 오랜 시간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공기업이기도 하고 여기 관련해서 국민들께 요금 인상을 빨리 단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요금 인상을 제대로 못한 게 좀 크기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탈원전이라든지 각종 이제 에너지정 좀 비효율적으로 나가는 뭐 환경에는 좋겠지만 좀 경제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제 에너지 정책들이 또 진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실 원전을 다시 사용하는 분위기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단계고요. 여기에서 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는 것은 이제 국민들에게 요금 인상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요금 인상이 진행되다 보니까 적자폭을 이제 다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면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한 게 굉장히 큰데 아직도 이제 뭐 이익을 내고 있는 부분에서 빨리빨리 더 많이 벌어내야 정상화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동안 적자를 너무 많이 봐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적자를 극복해 나가고 다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추후에 배당 성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배당 성향이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 당연하게도 이제 매년 받아가는 배당 수익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배당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그대로라는 전제하에요. 그러면은 배당 성향이 올라가게 되고 이익도 올라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는데 배당 성향이 10%다. 순이익이 1,000만 원이었는데 그러면은 한 1,000만 원에서 한 10%면은 한 100만 원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돈을 많이 벌어서 1,000억을 벌었다. 근데 이제 배당 성향이 예를 들어서 10%가 아니라 뭐 20%, 30% 올라갔다. 그럼 1,000억에서 이제 뭐 200억, 300억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똑같다는 전제하에 이익이 많이 나게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배당 성향 그 자체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둘 다예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역사적 신저가 이제 수준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도 보시다시피 지금 역사적으로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의 주가에 위치해 있는 수준이고요. 이게 연봉이거든요. 1년 단위로 이제 흐름을 본 건데 1996년, 1997년 뭐 저 완전 애기 때 이때 수준부터도 이제 계속 이어왔는데 그때보다도 뭐 낮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만약에 그러면은 한국전력이 흑자 전환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배당 성향이 늘어날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익 자체는 늘어나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이제 요금을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미 2024년도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평가는 말할 것도 없어요. 뭐 한 배수, 뭐 PER이 1점 몇 배고요. 그 다음에 PBR이 뭐 0.2배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흑자 전환하면서 당연히 또 이제 배당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배당 수익률이 1%밖에 안 나왔는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첫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배당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았고요. 이제 앞으로 이익 자체가 3조 5천억에서 7조 단위로 가고 이제 거의 10조 근처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배당 성향이 똑같다라는 전제하에 주가가 비슷하다라는 전제하에 거의 이제 한 3배 정도는 배당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겠고 배당 성향도 아마 올라가게 될 거예요. 왜 배당 성향이 올라가게 될 거냐면 지금 세수 결손을 어떻게 이제 메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가 많은데 그러면은 한국전력에서 배당을 많이 받자. 왜냐면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이 7%가량의 꽤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거의 50%에 해당되는 게 거의 이제 국가 단체입니다. 보시면은 대한민국 정부, 기획재정부가 18%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한국산업은행이 거의 33%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배당을 많이 거두면 세금 걷는 효과가 나오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력에서 이제 배당 성향을 늘려가지고 결국에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한 주당 받아가는 배당금 자체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보통 이제 월세나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월세랑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매매가를 밀어올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비슷합니다. 어차피 똑같진 않지만 투자 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수익률이 높으면 매매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면 배당 수익률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당 성향과 그 다음에 이익 캐파는 더 많이 증가할 걸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고 정부 주도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부 지금 돈이 많이 재정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세금도 이제 많이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한국전력을 통한 자금 조달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점을 좀 고려하셨을 때는 지금 한국전력이 앞으로 배당 성향도 높아질 것이고 배당 수익률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배당 재개한 것도 4년 만에 배당을 재개한 겁니다. 매출이랑 마진율도 증가하니 당연히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이익 정상화가 이제 된 시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원전도 이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인데 이제 원전이 돌아오게 되면 전력 비용도 이제 좀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이익도 많이 남는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한국전력이 앞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고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강력하게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점을 좀 고려해 보시면 수급 측면에서도 한국전력을 이미 주목하면서 투자가 들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저는 비초이스긴 하지만 한국전력 매우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비초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가가 참 못 가면서 주주분들에게는 마음이 아팠던 종목이지만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이 이제 늘어난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조선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또 조선 종목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그 많은 조선 종목 중에서도 이 종목을 픽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일단 이제 제가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을 제일 중요하게 본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이 한번 크게 무너졌는데 무너진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담은 거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요. 그리고 이제 HD 현대중공업도 조선주가 정말 많이 있지만 이번에 최근 그 증시 급락이 나오고 나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담은 조선주 대부분이 그랬지만
HD 현대중공업이 그 중에서도 또 두각을 많이 드러내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조선은 이제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조선 관련된 동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는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 또 조선으로 유명했는데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한국의 기술력이 조금 더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중국 선박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규제를 받기 시작하고 견제를 받기 때문에 사실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사실 기술력으로 따지더라도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타격까지 받고 견제를 받는 과정 안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품질도 뭐 엄청 좋은 게 아니라면은 굳이 중국에게 이제 조선을 맡길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동맹국인 한국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조선이 조달되게 될 거고요. 기술력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의 탑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면은 한국과 미국의 이제 조선 동맹을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심지어 경쟁이라고 볼 수 있었던 중국 기업들, 중국 선박들조차도 이제 미국이 나서서 규제를 해주니까 오히려 경쟁자를 물리쳐주는 효과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제 반사이익을 한국에 받을 수밖에 없겠죠. 경쟁자를 이제 견제해버리니까. 심지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앞서서 한국의 경쟁자를 견제해주고 있는 그런 뭐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예전에 미중무역전쟁 터질 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해서 굉장히 막 말이 많았어요. 근데 글쎄요, 이번 2기 정부 들어서 과연 한국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는 입장인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고래 싸움에 새우 배 터지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시기는 지났다. 고래 싸움 덕분에 이제 새우 배 터질 일만 남았다. 한국이 돈을 많이 쓸어 담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모든 섹터라고 봐서는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특정 업종, 특정 섹터, 그리고 수출로서 이제 강세를 띠고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그래서 한미 동맹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섹터들은 뭐 배 터질 일이 이제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는 조선이 또 압도적으로 가장 먼저 거론이 돼야 되는 섹터라고 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조선이라는 카테고리만 봤을 때는 HD 현대그룹이 조선에서는 1등이고, 근데 이제 조선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군함이라는 키워드로 보겠다. 왜냐하면 지금 방산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산 쪽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방산 1등이 한화그룹이니까 방산이 연결이 된 군함 카테고리로 봤을 때 조선은 하나오션이 두각을 드러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한국, 뭐 일본도 이제 같이 해서 에너지 공급을 늘려가지고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취하고 있죠. 왜냐하면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갈까봐. 근데 이 에너지 인프라 정책을 취할 때 지금 그 에너지 공급을 늘리면 에너지 누가 운반하죠? 그렇죠. 조선이 운반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바다 위에 LNG 공장이라고 불리는 FLNG 산업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나마 경쟁자라고 불리고 있었던 뭐 2등 정도로 평가받았던 윗선조선소를 이제는 뭐 사실상 미국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경쟁자를 미국이 다 지금 숙청해주고 있다고. 윗선조선소가 중국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나서서 견제를 엄청나게 하고 제재를 다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있던 한국의 삼성중공업 경쟁자마저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독점에 가까운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원래도 1등이었는데 그나마 있던 경쟁자마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인프라 쪽으로 보게 되면 LNG 운반선으로 유명하고 FLNG 분야 1등인 삼성중공업 분야가 에너지 인프라 쪽 조선을 본다라고 하면 수혜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조선도 그 카테고리별로 이제 또 쪼개가지고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다 올라간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섹터마다 특징이 좀 있으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방사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제 기준이라서 항상 정답이 될 수는 없겠는데 제가 보기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한 것 같고 조선은 전 아직도 부담스러운 자리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인프라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오션만 살짝 좀 그마저도 올라갈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그냥 좀 부담된다, 조금 더 부담이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카테고리별로 조선을 나눠서 보시되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또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니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지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올 때 가장 먼저 또 신고가를 갱신하려고 적극적으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에서 가장 먼저 수요가 발생하는 이 엔진 분야에 있어서도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주가도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고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으로는 또 대장주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조선주 올라갈 때 패턴도 현대중공업이 대장주 역할을 해줬죠.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 수급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을 이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한동안 계속 사다가 매도세가 좀 이어졌었는데 또다시 이제 사들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기관 매집이 최근 들어서 정말 발빠르게라고 해야 될까요?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이때가 어떤 시기였죠? 시장이 무너져 내리는 시기였죠. 3월 말에서 4월 초중순. 이 무너지는 시기에 기관이 싸그리 쓸어 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일단 한국 시장을 외국인들이 다 떠나갔었어요. 이 시기에. 그래서 뭐 이건 현대중공업만의 문제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기관이 꾸준하게 매집했다라는 것도 저는 주목해 봐야 될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외인이 다시 돌아오고 있으니까 이전까지도 우리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도 기업을 보게 되면 이익적인 측면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실적 컨센은 이전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수주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 전 세계적인 그리고 이 우방국들 사이에서는 한국으로 계속 주문이 쇄도하게 될 거예요. 왜? 중국 선박에다 규제를 매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중국에다가 물량을 못 넣습니다. 나는 이제 상관없어 중국에다가 할래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특정 해운사가 이제 중국 조선소에 가가지고 배를 건조받아서 가져오면은 이거 중국 배네? 그럼 너희 관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중국 배 가지고 사업을 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페널티를 부여받는데 누가 중국에다가 배를 막 그렇죠. 건조시켜달라고 네. 물량을 수주를 넣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중국 말고는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몇 없어요. 뭐 한중일이 뭐 공교롭게도 동아시아권에서 많이 유명했는데 일본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 그 특정 분야에서만 전통적으로 좀 그 이전에 전통적인 모델들에서만 좀 강점을 드러냈지 지금 현 시점에서 조선은 한국이 압도적인 1위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전에도 사실 한국이 압도적인 1위였는데 잠시 조선의 패권을 세계에서 뺏긴 게 무엇 때문이었죠? 그렇죠. 중국의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잠시 뺏겼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미국이 나서가지고 중국 기업들을 다 그냥 견제를 마치 무슨 정의의 사도가 한국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 것처럼 한국의 조선 산업을 살려라. 그러기 위해선 중국을 때려야 한다. 네. 마치 이런 것처럼. 그럼 지금 결과적으로 한국 조선업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년은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5년 지나갔습니다. 5년 남았다고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향후 5년간 이제 2차 내지 3차 랠리가 나올 것 같고 지금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실적 컨센이 좋게 나오는데 2027년이 아니라 한 30년 정도까지는 계속 수주가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을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해나갔을 때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PER도 한 18배 수준 매출과 수주 수준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본다면 HD 현대중공업이 또 이번에 시장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가장 먼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니 거의 다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이게 이런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락장에 갈아타기 해야 돼요. 상승장에 이 증시 좀 반등 나오니까 바로 신고가 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뭐 갈아타기 안 하는 사람 갈아타기 못 해요, 이거.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시장이 무너졌을 때 이 종목도 떨어졌어요, 똑같이. 떨어졌는데 어떻죠? 올라갈 때는 제일 먼저 올라가죠.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 좋은 주식으로 먼저 갈 주식, 신고가 쓸 주식으로 잘 갈아타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도 저는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너무 이제 늦게 저거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액션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 물려있는 종목, 좋은 주식이면 상관없는데 내가 딱 내 포트폴리오를 평가했을 때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자신이 없다. 그런 거는 저는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에 배를 만드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배가 터지는 게 아니라 배가 불러서 배가 터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목해 보신다면 지금처럼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 더 크게, 더 큰 상승폭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장 대표님의 초이스는 HD 현대중공업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전화번호 한 가지 띄워드릴 텐데요.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요.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장 먼저 종목을 봐드릴 거는 금전수님의 종목입니다. 조선이네요. 삼성중공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30원에 10% 중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떤지 그리고 추가 매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이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뒤늦게 올라온 종목이긴 했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현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면 추가 매수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현금이 그렇게 여유가 있으신 게 아니면 저는 시장 불안감이 아직 그렇게 완벽하게 해소됐다라고 보진 않아서 추매를 시장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충격이 한 번 더 오게 되면 또 장사 없거든요.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현금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시면은 혹은 지금 다 사고 난 또 현금을 다시 또 비축을 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시면 추매를 저는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도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요. FLNG 분야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경쟁자가 이제 말 그대로 숙청이 됐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는 물론 이제 독과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뭐 우리 머릿속에 좀 있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투자한 기업이 거의 독점이 돼버린다? 이거 완전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거든요. 너무 매력적인 거죠.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돼버렸습니다. 그 에너지 인프라 쪽의 조선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에너지 공급 정책에 있어서 알래스카 프로젝트,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FLNG 분야로 이제 액화천연가스 분야에서 봤을 때도 지금 삼성중공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삼성중공업이 이제 다른 기업들로 대체를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고 경쟁을 통해서 사실 마진이 안 남는 구조로 갈 수가 있는데 경쟁할 기업이 없으니 마진율이 아마 올라가게 될 겁니다.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사실 대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좀 클 것 같고요. 그래서 그 FLNG 분야 1위라는 타이틀 그리고 LNG 운반선에 있어서도 이제 1위의 위치를 이제 가져가면서 대체가 사실상 안 되는 기업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준은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더 높게 책정되면서 마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현 시점에서 수주가 증가하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관점으로 가면서 마진율까지도 이제 두 자릿수를 넘보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PER도 15배 아래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도 성장세를 계속 좀 기대해 보면서 가셔도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조언 드리면서
삼성중공업은 현금만 여유 있으시면 추면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중공업 추가 매수도 좋고요. 참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까지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봐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은 따상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명전기 6,430원에 10%입니다. 약수익을 봤을 때 못 팔았는데 보유를 하게 된다면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종목이 음봉 전환이 되긴 했는데 어제 다시 한번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세게 올라와 줬습니다. 아무래도 정책 모멘텀에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전반적으로 전력설비라던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받았는데요. 이 전력설비 테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세 영향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던 섹터긴 하잖아요. 네. 다시 한번 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이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제 제가 관세 관련해서도 많이 이제 예민해 있어요. 시장 자체가. 너무 관세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물론 주목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너무 관세에 몰입되지 마세요. 오히려 관세 부과하는 업종들이 더 투자하기 좋은 업종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는 그 산업을 엄청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죠. 관세 부과해봤자 뭐 그 돈도 안 되는 거 뭐하러 관세 부과합니까? 할 필요도 없어요. 돈도 안 되는 거면은. 어차피 돈도 안 되는데 그 뭐하러 관세 부과합니까? 뭐 해봤자 뭐 이익 나는 것도 없고 손해 나는 것도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100원 벌고 있다고 칩시다. 미국이 뭐 다른 나라한테 뭐 한 100원 손해 보고 있어요. 그런 거 부과합니까?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한 거지만 그런 거 관세 부과 안 하죠. 뭐 그런 짜잘한 것까지 다 합니까? 근데 이제 피해를 막대하게 보고 있고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데 그 이익을 많이 뺏기고 있으니까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그럼 관세 부과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산업을 엄청 육성시킬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아예 그냥 콕 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관세 부과하는 거고요. 그래서 관세 부과하는 업종들은 오히려 좀 좋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크게 봤을 때는 그 산업이 굉장히 크게 육성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인프라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경기를 불경기에서 호경기로 바꿀 때 살려놔야 되는데 이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인프라가 대표적입니다. 이 인프라 정책을 통해서 돈 써가지고 이제 부양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양책을 썼을 때 이제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이 그 이익을 가져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얘기가 나온 거고, 사실상 다 그냥 명분입니다. 그거 관세 뭐 부과한다 하면서 지금 엄청 뭐 난리인데, 관세를 너무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대수롭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위험하게 보실 것까지는 아닙니다. 관세가. 그렇게 수치 보면은 진짜 기절초풍할 만한 수치들이 나왔잖아요. 관세. 3달 또 유예해줬죠? 또 이제 동맹국들은 또 낮춰줄 겁니다. 우리나라도 땡큐예요. 심지어 없던 관세가 생겨났다 하더라도 땡큐입니다. 왜냐면은 중국은 완전 괴사 직전으로 가는 거니까 그거 파이만 뺏어와도 얼만데요. 그쵸. 관세 그거 만회하고도 남아요. 중국 물량 우리가 뺏어오는 거 생각하면은 관세 부과해도 남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세가 이제 덜 부여받는 게 중요한 거지, 관세 부여받는 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관세를 전체적으로 부과하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또 위축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려면은, 그렇게 위축되려면은 물가가 많이 올라가야 돼요. 원자재 가격이. 근데 지금 원자재 가격을 엄청 잘 낮추고 있잖아요.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 내더라도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다 상세가 돼버려요. 원자재 가격이 엄청 싸지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제품 A라는 이런 제품을 하나 만들 때 뭐 이런 거 마우스 하나 만든다고 치면 이거 하나 만드는데 10,000원이 들었다면 이제 7,000원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관세 내면 한 9,000원 정도라고 치면 그래도 수익이다라는 그래도 거죠. 수익인 거예요. 그 정도로 원자재 떨어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사실 이런 거 원자재 모든 품목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비용이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게 원유란 말이에요. 원유가 지금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관세 부과해도, 물론 중국 같은 그런 표적을 삼은 국가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우리나라 같은 우방국들은 관세 영향이 뭐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 에너지 가격 높을 때랑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서 너무 제가 이제 관세를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또 아닙니다. 분명히 타격이 있긴 한데 지금 시장이 인식하는 정도의 그 정도 타격은 아닙니다. 관세는. 오히려 불경기로 인한 시장 급락이 저는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세 때문에 큰일 나지 않을까에 너무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이제 인프라 정책을 하게 되면 또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뭐 이익이 잘 나고 있는지는 또
지금부터 봐야 되겠는데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이익이 뭐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건 좀 아쉽네요. 예, 이익이 좀 잘 나오고 있으면 좋을 텐데 뭐 그래도 테마 이제 받으면서 또 올라갈 수는 있으니까 그런 측면은 이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명전기는 전력 인프라가 이전까지 굉장히 많이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 두각을 드러내면 또 테마 형성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주가는 올라갈 것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을 살 것 같냐라고 하면 저는 다른 종목도 좋은 게 많을 것 같아서 굳이 세명전기를 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력설비 테마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른 종목이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전력설비까지는 아니어도 에너지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저는 차라리 원전 같은 종목들이 더 좋다고 보고요. 에너지를 본다 그러면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실 상징적인 종목이잖아요. 네. 그리고 BHI라든지 에너지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GNC 에너지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하방 지지도 되게 잘 보여줬고 네. 오늘 또 신고가 뚫으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또 매력적인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번에 그 알래스카 프로젝트 얘기 나오면서 LNG 프로젝트 얘기가 나오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이제 이런 기업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져서 그렇다고 해서 세명전기가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투자 성향이 이런 네. 종목군들을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세명전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이런 옵션들도 있다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명전기는 어찌됐건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오를 수는 있을 것 같다. 시점이 이제 인프라 정책, 전력 인프라도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지지라인이랑 이제 목표가 정도만 좀 잡아드리겠는데, 네. 5,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저는 좀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어떨까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 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7,000원 단기적으로 보고, 좀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땐 7,000원 위로 이제 추세 타고 가는 걸 보면서 익절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7,000원이 단기 저항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세라는 부분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까지 전반적으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5,000원 지지라인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7,000원까지는 우선 들고 가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기다리자님의 종목이고요. 로봇 종목입니다. 시메스 36,000원에 5%.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하게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시메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시원하게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36,000원이면 아직까지 좀 손실이 큰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정책적으로 또 협동 로봇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로봇 종목들이 다시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도 12% 급등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매수가가 36,000원 정도 되시는데 주가가 매수가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평단을 낮추시고 싶으신 것 같고 네. 비중이 한 5% 정도 되시네요. 근데 지금 이거 시메스를 로봇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뭐 AI 기술 산업용 로봇 이런 기업인데 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로봇 테마를 보시면서 들어갔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좀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는 섹터는 혁신업종이에요. 네. 근데 가장 선봉에 있는 가장 1순위는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럼 이제 그 후순위로 볼 만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후순위라고 해서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가장 상징적인 게 제약바이오라는 뜻이에요. 혁신업종의 상징적인 산업이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1순위로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후순위에 또 혁신 업종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번에 뭐 AI도 있었죠. 양자 컴퓨터도 있었죠. 로봇도 있었죠.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과거에 혁신 업종들이 움직인 그 흐름을 보게 되면 꼭 시장이 무너졌다가 금리 인하하면서 다시 회복될 때 주인공이 되는 혁신 업종은 꼭 하나 정도였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증시 무너지고 금리 공격적으로 낮춘 다음에 시장 폭등했을 때는 누가 주인공이었을까요? 물론 다 올라갔지만 2차 전지가 주인공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 시장이 무너졌다가 금리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책 해가지고 시장이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누가 주인공이 될까요? 물론 다 올라가겠지만
제약바이오는 그때도 올라갔고 지금도 올라갈 거예요. 이번에도. 제약바이오는 항상 패턴마다 올라가니까. 근데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물론 2차 전지도 가겠지만 제약바이오는 그냥 매번 빠지지 않고 이제 등장하는 터줏대감 같은 역할이고 사이클 같이 타는 그거고 그러면은 이제 누가 주인공이 될 거냐? 그땐 2차 전지였는데 이번 혁신에서는 AI가 될까? 그렇게 보고 있진 않아요. AI도 물론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제가 예측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저의 비율을 말씀드리자면 로봇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저는 최소 10배 정도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로봇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로봇이 10배 정도 파급력을 끼치는 이유는 자동차라는 한 산업 카테고리 그 수많은 제조업 안에서도 자동차라는 제조 하나의 분야에서만 혁신을 일구어낸 게 전기차 배터리 이 정도입니다. 근데 로봇은요? 모든 제조업, 모든 생산, 모든 공장, 모든 서비스에 적용되는 게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류를 대체한다라는 이야기로서 키워드로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로봇이 이제 두각을 드러낼 시점이 왔다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인건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의 마지막은 임금 인플레이션이 거의 끝으로 피날레를 장식하고요. 이게 제일 강력하고 제일 파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셨을 때는 임금을 대체해야만 하는 시점에 오고야 말았다. 로봇이 더 경제적이고 저렴한 시점에 도달하고야 말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중국과 이렇게 척을 지게 되면은 생산 공장에 있어서도 훨씬 더 인건비 부담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지금 현대차도 미국에 공장 짓는다 그러는데 저 인건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로봇이 많이 대체할 겁니다. 자, 그럼 로봇주를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이냐? 시장이 이렇게 급락할 때 이렇게 시메스 같은 단일 종목에다가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단일 종목에다가 추매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 종목에 분산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삼성의 레인보우, SK의 유일로봇, 그 다음에 LG의 로보티즈, 뭐 두산로봇, 고영, 뭐 SPG, 뭐 T로보틱스, 그 다음 하이젠 R&M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퍼뜨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에 유일로봇도 올라갔는데 소외되고 그랬죠? 이렇게 소외를 안 당해요. 왜냐하면 그 소수의 몇 개가 나머지 그 실패를 다 장악해 버리거든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업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종목을 추매해서 가격 낮추는 게 아니라 종목을 최대한 분산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성공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시메스는 추매하지 마시고 보유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다른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셔라. 방금 말씀드렸던 대기업 지분 투자가 들어간 종목들 위주로 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 짧게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는 어떤 부분 집중해 볼까요? 현금은 여전히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투자는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고 해서 겁내지 마시고 좋은 주식으로 종목 교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시장이 무너질 때 더 두 눈 똑바로 뜨고 악착같이 제대로 긴장하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지금 떨어졌다고 물렸다고 어떻게 나 다 끝났어 이러지 마시고 이럴 때 종목 교체하셔야 오히려 위로 올라가면서 더 대박 납니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예요.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설사 내 피일지라도 그때 피 흘린다고 막 이러고 있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하시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꼭 이번 기회를 잘 잡아나가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이 컴컴해 보이는 시장 속에서 호랑이 같은 기운의 멘트를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마음가짐 한번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종목 진단은 그리고 저희 오늘 시간은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많은 종목 못 봐드렸기 때문에 아쉬운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미스터 진단에서 종목 진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접수 받고 있는데요. 02-2128-3388번으로 전화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